의도치 않게 이 소통의 중심에 자리한 오누는 그동안 미처 알 수 없었던 사실들을 하나둘씩 전해 듣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품고 있던 몇 가지 의문점들을 자연스레 해소하기에 이르렀다. 그제서야 그는 이 일본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자신들을 적대시대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물론 상대의 얼굴에서 웃음이라는 것을 시종일관 찾아볼 수 없었기에 일찌감치 짐작은 했었던 오누였다. 미팅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가운데 비숍은 양측의 관계를 개선하여 새로운 시작을 추진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한다. 마사 사이토가 비숍의 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지금껏 자신들이 지불해온 비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지를 물어왔다. 그리고 이벤트 스케줄에 관한 부분을 거론한 후 이전보다 개선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비숍은 그 부분은 여기 있는 오누가 책임을 맡을 것입니다. 라며 바로 확답을 건넸다. 그리고 오누에게 연락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불편도 겪으시지 않도록 그가 해결해 드릴 겁니다. 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는 비숍이 사전에 오누와 의논한 사안이 아니었는데 그로 인해 옆에서 이 말을 들은 오누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고 있었다. 오누는 즉시 비숍을 쳐다보며 난 맨 밑에서 일하고 있지 않은데? 라고 말해버렸다. 그러자 비숍은 지금부터 하면 돼. 라며 오누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오누는 WCW와 신일본 사이에서 소통 담당자로 임명되었고 비숍의 오누 영입 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 결과 오누는 연간 100만 달러라는 고수익을 벌어들이며 비숍의 곁에서 새로운 모험에 나선다. 오누의 회상에 따르면 비숍이 신일본 측과 관계 개선에 나선 첫해 WCW는 그동안 상대 프로모션으로부터 받아온 제휴 비용을 벌충하기 위한 협업에 주력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두 프로모션의 관계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우호적인 교류가 성립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후 신일본 프로레슬링은 WCW의 성장에 있어 놀라운 한 부분을 차지한다. 미팅의 분위기는 어느새 한층 가벼워졌다. 관계 개선을 위한 비숍의 진정성이 전해지면서 무거웠던 분위기가 서서히 진정되어 갔다. 비숍의 이 같은 열의에 사이토가 화답을 보내면서 단절되었던 두 단체 사이의 회복에 불씨가 되살아났다. 이에 신일본은 WCW와 제휴 관계를 재개하기로 결정하는데 이 새로운 시작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이는 에릭 비숍과 마사 사이토였다. 두 프로모션 간의 제휴의 물꼬가 트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1995년 초 비숍은 안토니오 이노키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아든다. 이노키는 이 통화에서 세계적인 평화 이벤트를 위해 무하마드 알리를 초청하고 싶다며 비숍에게 섭외를 부탁한다. 그리고 WCW 스타들도 참가해 주기를 바랐는데 이노키가 제의한 그 이벤트는 다름 아닌 북한에서 진행하는 평양국제체육문화축전이었다. 신일본 프로레슬링의 창설자로 당시 일본 참의원을 지내고 있던 이노키는 일본과 국교가 없던 북한에서 평화 외교의 일환으로 대형 이벤트를 개최하고자 했다. 그가 구상한 이벤트는 당연하게도 일생 동안 몸담은 분야인 프로레슬링 대회였다. 그리고 이노키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진지하게 접근 중이었다. 평화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스승인 리키도전의 조국이라는 점이 뒷받침되어 해당 구상은 급물살을 탄다. 그리고 북한 당국이 이 제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함으로써 단순한 구상을 넘어 현실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때 이노키와 북한 측은 해당 이벤트 개최에 따른 각각의 노림수를 지니고 있었다. 1989년 제15회 참의원 통상 선거로 의원활동을 시작한 이노키는 이듬해 이라크전 발발 과정에서 이라크 현지에 머물러 있던 일본인들의 귀환에 기여하는 이른바 바디슬램 외교를 선보이며 정치인으로서 입지를 다진다. 그러나 1995년 7월에 실시할 제17회 참의원 통상선거를 채 1년도 넘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스캔들이 터지는 바람에 재선에 적신호가 들이오고 만다. 그에 따라 이 상황을 전환할 타겟책이 필요했고 북한에서 개최하려는 대회의 성사 여부는 그에게 이벤트 이상의 중대한 사안임은 분명했다. 참고로 평양 이벤트를 무사히 치러낸 이노키였지만 그의 바람과는 달리 재선에는 실패한다. 반면 북한 당국은 전 세계를 향한 대회 선전용으로 해당 이벤트를 활용할 속내를 품고 있었다. 1994년 7월 김일성의 사망 후
당의 정권을 이양받은 김정일과 그의 수뇌부는 세계를 대상으로 한 존재 과심이 내부 체제를 굳건히 다질 매개체로 이 이벤트를 활용하기로 한다. 그로 인해 이노키의 제안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인물을 초청해달라는 당부도 건넸다. 이 요청에 이노키가 떠올린 인물은 복싱의 전설 무하마드 알리였다. 서로 다른 속내였음에도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 평양국제체육문화축전이라는 이벤트가 성사되었다. 이렇게 해서 1995년 4월 28일과 29일 양일간 미일국이 연계한 이벤트가 평양의 능라도 노동절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관련 계획이 최종 승인되는 과정에서 이노키는 신일본 프로레슬링을 프로모팅의 주체로 삼아 초대형 이벤트 진행을 위한 협력과 세팅을 맡겼다. 이벤트가 북한에서 열린다는 이노키의 말에 놀란 비숍이었지만 그 못지않은 호기심이 그를 끌어당겼다. 비숍은 이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이 모회사와 프로모션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먼저 비숍은 복싱계의 전설 무하마드 알리에게 해당 초청 사실을 전달한다. 비숍은 최근 몇 년 사이 알리와 개인적인 친분을 쌓아왔던 터라 어렵지 않게 그와 연락이 닿을 수 있었다. 알리가 명예인사로 북한의 초청에 응하면서 그의 참가가 확정되었다. 이제 비숍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노키를 상대로 제전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메인 이벤터를 선정하는 것이었다. 당연하게도 비숍은 메인 이벤트에 출전할 선수로 헐크 호건을 원픽으로 뽑았다. 이는 이노키 또한 바라던 부분이었다. 비숍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해 들은 호건은 정중히 거절 의사를 밝히며 불참 결정을 전한다. 호건은 잔부상을 계속해서 안고 있었던 터라 오랜 비행은 그의 몸 상태와 활동에 크나큰 지장을 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더욱이 미국 밖을 벗어나는 장시간 이동은 너무나도 부담스러웠기에 애당초 그의 고려 대상도 되지 않았다. 참고로 평양제전 이후 호건이 이벤트에 불참한 것을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흘러나왔는데 한간에는 이노키에게 잡을 해주는 것이 싫어서 출전을 거부했다는 말들도 무성했다. 훗날 비숍은 이 루머에 대해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라며 팩트체크를 한 바 있다. 호건의 불참이 확정되자 비숍은 이 플레이어를 찾았고 그에게 코리아에서 열리는 이벤트에 대한 내용을 전한다. 훗날 플레이어가 밝힌 이야기에 따르면 친분이 있는 정계 인사들에게 연락을 취해 북한 방문에 대한 조언을 건넸으나 하나같이 부정적인 답변만을 받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제의를 흔쾌히 수락하며 비숍의 어깨를 덜어주었는데 플레이어는 이에 대해 프로모션의 수장인 비숍의 요청이 있었고 소속 선수로서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이기에 그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말이 무색하게도 플레이어는 북한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이 내린 결정을 후회하는 듯한 모습을 간접적으로 내비추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에릭 비숍을 필두로 써니 오누와 리 플레이어 등은 1995년 4월 말 평양제전 참가를 위해 일본으로 떠난다. 아울러 당시 파킨슨병 초기 증상을 겪고 있던 무하마드 알리 또한 방북을 위해 일본으로 향했다. 일본에서 조우한 그들은 북한 방문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채 통보된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